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목소리 잘 들리시나요? 네, 잘 들려요. 네, 아, 네네. 안녕하세요. 저는 먼저 간략하게 소개드리면 네. 지금 넥슨에서 6년차 서버 개발자로 일하고 있는 알렉스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원활한 멘토링을 위해서 영민 님도 간단하게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번에 곧 졸업하고 이제 하반기 취직 준비하는 이제 취업 준비생 김영민입니다. 네, 저도, 어, 이제 관련 전공이 이제 컴퓨터 공학과다 보니까 네네. 저도 약간 그런 개발 쪽에서 좀, 어, 개발을 할 수 있는 그런 분야에서 좀 취직하고 싶고, 이제 그런 도움을 받고자 이제, 네, 백발의 풀스택님한테 좀, 네네. 조언도 좀 듣고 네, 싶어서, 네, 네. 이렇게, 음, 신청했습니다. 네. 혹시 전공이 정확히 어떤 거세요? 저는 컴퓨터공학과 전공했어요. 네. 아, 네네. 학사만 졸업하시고 바로 취업하시려는 거 맞으신가요? 네네. 네. 좋습니다. 혹시 목표하시는 회사가 있으신가요? 목표라든가 아니면 어떤 도메인에서 일을 하고 싶다. 어, 사실, 누구나 원하는 이제 아무래도 카카오나 네이버 쪽에 좀 취업하고 싶어요. 제가 아무래도 개발자로서의 역량을 좀 펼칠 수 있는 데는 그런 그 두 회사가 아무래도 제일 좋지 않을까 싶어서 그 두 네. 회사를 네. 가고 싶습니다. 그래도, 네, 사실 그 회사들이 아니더라도 이제, 흔히 말하는 저희가 대기업이나 대기업 SI 부문도 일단은 생각해서, 사실 제가 근데 어, 저번 학기에, 어, 이제 학교 다니면서 이제 회사를 넣어서 사실 한화랑 네네. LG전자랑 네네. 오토에버를 붙었어요. 근데, 네네. 아쉽게도 이게 면접에서 좀 떨어졌는데, 서류가 어, 붙으셨는데 면접에서 떨어졌다는 말씀인 거죠? 네, 코딩 테스트까지는 다 이제 합격을 했는데, 이제 네네. 면접에서 떨어졌어요. 근데 네. 이게 제가 보니까 면접들이 이 스타일이 아무래도 뭐 다 다르겠지만 이제 스타일이 한화랑 오토에버는 좀 인적성 위주였고 그다음에 LG전자는 이제 1차 면접은 어 전공 직무 관련 질문이 나왔고 이제 2차 질문에서는 2차 면접에서는 네, 인성 이렇게 나왔어요. 근데 혹시 이게 어, 하나랑 LG전자는 좀 그렇다 치는데 이게 오토에버는 제가 질문 받았던 것들이 그래도 인성 위주였고 약간의 이제 그 직무랑 섞이긴 했는데 이게 대답을 좀 잘했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이게 네네. 좀 탈락 원인을 도저히 잘 모르겠어서요, 이게. 네, 제가 전반적으로 봐드릴게요. 네네. 그, 우선 졸업이 언제세요, 정확히? 졸업 이제 네, 8월에 졸업해요. 올해 하반기, 올해 상반기에 떨어지셨다는 거죠? 이 세 회사 모두 다 상반기 네. 탈락. 네. 상반기 탈락. 네. 네. 그 저한테 전달 주신 게 세 가지가 있는데, 네. 이 세 개 회사 지원하실 때 어떤 거 다 세 개 다 내신 건가요? 그 하나랑 오토에버는 따로 이제 요구하는 건 없었고 LG전자 1차 면접에서 네. 이제 PPT를 작성하라고 하셔서 이제 그 보내드린 그 세 개를 바탕으로 제가 작성을 했거든요. 네. 네. 어, 전반적인 딱 포트폴리오라는 게 그 네. 자기소개 플러스 이제 그동안 개발했던 내용이잖아요. 네. 이거를 종합적으로 볼 수 있는 그 포트폴리오는 어떤 걸까요? 세 개 중에서. 사실 자기소개가 네. 네네. 간략하게 보긴 했는데 뭔가 다 다 파편화되어 있는 것 같아서. 그 세 개를 다 이제 제가 집어 네. 넣고 싶은데, 네네. 이거를, 사실 이게 제가 처음 작성을 하는 거다 보니까 이게 네네. 어떻게 작성할지 몰라서 일단 세 개를 다 보내드린 거거든요, 이게. 네. 우선 역순으로 볼게요. 그럼 가장 최근에 했던 게 어떤 건가요? 가장 최근에 했던 게 방금 그, 이 세 개 중에 어떤 건가요? 그 레시피 추천 프로젝트를 가장 최근에 했거든요. 화면 잘 보이시죠, 지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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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잘 보여요. 네, 레시피 먼저 제가 그럼 피드백을 드릴게요. 네네. 요게 간략하게 먼저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뭐 과제로 하신 건가요? 아니면은 이게 그 졸업 프로젝트였어요. 졸작. 네, 네네. 졸작.
인공지능 레시피 추천. 네. 네. 아, 네. 요, 네. 네, 말씀해 주세요. 네. 간략하게 소개를 해드리면 이게, 네. 어, 이제 인공지능을 기반으로 한 프로젝트인데, 이제 사실 크게는 이제 인공지능, 그 레시피 추천 부분과 이제, 웹사이트 부분으로 나눴어요. 저는 그 중에서도 거의 이제 웹사이트 위주로 담당을 했고, 어, 이제 인공지능 부분에서는 제가 데이터 크롤링 업무를 네, 거의 했어요. 그리고 웹사이트 부분에서는 이제 전반적인 웹사이트 구축이랑 이제 뭐 회원가입 부분, 그 다음에 어, 재료 선택, 네, 이렇게 크게 담당을 했어요, 제가. 네. 웹사이트 부분에서. 네. 어, 네. 우선 요 프로젝트 명이 AI ML 프로젝트인 거죠? 아, 네, 인공지능이어서요. 이게 AI 네, 네. 그렇게 지었어요. 네. 네. 몇 가지 질문 드려볼게요. 네. API가 무엇인가요? 어플리케이션 프로그래밍 인터페이스라고 해서 이제 어, 이게 좀 어렵네요. 이게 정의하기가. 네. 잘 정리하셨는데요? 정의를 벌써 네네. 말씀해 주신 거고, 네네. 요거를 좀 더 풀어 설명해 보실래요? 이 인터페이스가 뭔가요? 어떤 프로그램을 개발하기 위한 약간 기초적인 틀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우선 제가 지금 이렇게 제 질문을 하는 이유는 네네. 지금, 어, 이 지금 현재 상태를 좀 파악해서 어느 부분을 좀 더, 정리해야 될지를 말씀드리기 위해서 지금 제 질문을 드리는 거고, 아, 네. 네, 너무 면접이라 생각하지 마세요. 영민님의 지금 정확한 진단을 위해서 말을 하는 거니까, 아, 네네. 네네네. 틀이요? 틀이란 게 그러니까 문법을 말씀드리는 건가요? 이 기초적인 틀? 그러니까 인터페이스가 왜 필요할까요? 인터페이스의 정의 먼저 말씀해 주실 것 같아요, 정의. 어, 이렇게 말하면, 이해를 못 합니다. 듣는 사람 입장에서. 아, 제가 잘 생각이 안 나서 이거 네. 혹시 네, 네. 말씀해 제가 주실 수 있어요? 말씀드리면, 네네. 인터페이스는 자바의 문법이에요. 아, 네네. 인터페이스 자바의 문법으로, 원래는 C++에서도 진짜 추상 클래스 같은 게 있었어요. 아, 네네. C++의 클래스, 앱스트랙트 클래스는 단일 상속밖에 안 되는데, 자바에서는, 이제 코드의 응집성을 위해서 다중상속을 허용했거든요. 아, 네. 다중상속을 허용한 실제 실예시가 인터페이스입니다. 인터페이스를 네네. 통해서 코드의 응집성을 높이기 위해 혹시 응집성이라는 얘기를 들어보셨나요? 어, 정확히는 잘 모르겠습니다. 네. 이 응집성이라는 거는 연관된 비즈니스 로직을 어, 인터페이스로 공통화해서 네. 코드의 중복을 없애고 확장에 열려 있는 구조를 만들기 위해서 만들어진 겁니다. 네. 이걸 왜 물어봤냐? 우선 보니까 API를 쓰셨고 스프링 부트면은 당연히 자바로 개발하신 것 같아요. 보니까 네네. 어, 지금 원하시는 회사들이 다 좋은 회사예요. 보니까 네이버, 카카오 대기업, SI, 네 떨어진 곳도 물론이고요. 네네. 이런 회사에서는 어, 신입한테는 어떤 걸 물어보냐? 한테 물어보는 내용. 우선 기초 CS를 물어봅니다. 기초 CS. 네. 기초 CS가 뭐냐? 언어, 프레임워크, OS, 네트워크, 자료 구조, 그다음 뭐 인프라도 있을 거고, DB도 있을 거고, 네, 이런 것들 물어봐요. 이걸 왜 네네. 물어보냐? 이 부분까지 알려드릴게요. 자, 저 회사들은 다 이익을 쫓는, 그러니까 이익을 창출하는 회사죠. 이익을 많이 창출하는 회사죠. 네. 그러니까 돈을 버는 거예요. 돈을 버는 회사. 근데 이 돈을 많이 번다는 건 결국엔 유저의 트래픽이 많다는 거거든요. 스타트업이나 중견회사보다 많은 거죠. 아, 예. 이렇게 유저가 트래픽이 많다 보면 이슈가 많아져요. 이슈가 많이 발생하죠. 여기까지 네. 이해되시나요? 네네.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회사들은 이슈가,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진짜 전쟁을 하고 있는 거죠. 개발자들이. 이슈가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 이슈를 빠르고 정확하게 해결할 수 있는 개발자가 필요한 거예요. 아, 네. 그게 무엇이냐? 방금 제가 물어보는 이런 인터페이스가 무엇이고, 언어에 대한 이해, 그다음에 이 스프링 프레임워크는 어떻게 동작하고, 왜 동작하는지에 대한 설명을 할 수 있는 사람, 그리고 OS라는 거는 뭐 윈도우나 리눅스가 어떻게 동작하고 스케줄링을 어떻게 하고 있고, 뭐 디스크랑 램이랑 어떻게 통신하고 있고, 뭐 아, 네. 네트워크 같은 경우에는 뭐 OSI 7계층 같은 거 들어보신 적 있으실 거예요, 공부하실 때. 아, 네. 그 7계층에서 각각 레이어에서 어떤 패킷이 어떻게 분리되고 어떤 내용을 어떻게 간단히 말하면 7계층에서는 뭐 HTTP 프로토콜로 이용해서 뭐 포트 번호를 매핑 시켜놓고 뭐 6 레이어에서는 뭐 HTTPS면 소켓 시큐어 레이어라고 해서 이제 그 웹사이트가 안전한지 확인하는 로직이 한 번 더 들어가요. 아, 네. 네, 뭐 5계층 점점 더 내려가겠죠. 뭐 TCP 계층에서 네네. 실제 TCP 패킷으로 헤더랑 바디랑 분리돼 가지고 실제 목적지인 맥 어드레스 ARP 통신을 통해서 맥 어드레스를 찾아낸 다음에 3계층까지 이제 데이터 링크 계층까지 가서 이제 2계층에서 실제 데이터를 통신하는 거거든요. 아, 네. 그리고 자료 구조 같은 경우에는 뭐 어레이나 배열의 차이점에 대해서 아시느냐? 또는 아, 뭐 네. 맵은 써보셨고 뭐 해시맵 이런 거 아시냐? 뭐 최근 나온 자료 구조 뭐 어떤 거 써보셨냐? 이런 게 물어볼 수 있어요. 네. 방금 제가 말한 것들에 대해서 준비가 되어 있으신가요? 어, 사실 그 운영체제랑 네트워크 부분이 조금 제가 네, 이게 어렵기도 하고 그래서 자신이 없는데 이게 근데 그 CS가 사실 워낙 방대하잖아요. 근데 이거를 네, 모든 내용을 다 알고 있어야 하는 건가요? 근데 이게 보니까 좀 찾아봤는데 이제 이런 CS를 정리해 놓은 그런 뭐 블로그나 이제 그런 데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어, 그런 걸 좀 참고하면 혹시 도움이 네, 많이 좋은 되나요? 질문인 것 같아요. 자, 네. 모든 CS를 다 알고 있어야 하냐? 아닙니다. 원하시는 회사에 네. 공고문에 자격 조건과 우대사항이 있을 거잖아요. 아, 네. 우대사항을 위주로 보세요. 아, 네네. 위주로 공부를 하세요. 그럼 필터가 되겠죠? 집중이 네. 되는 거, 선택과 집중할 수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그래서 다시 하고 싶은 말씀들은 목표 회사를 정하세요. 목표 회사를 정해서 내가 공부해야 할 부분을 좁힌다. 이게 팁입니다. 네. 답변이 되었나요? 아, 네. 네. 그럼 이어서 할게요. 네. 네, 그래서 방금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린 이런 동작하는 건 사실 관심이 없어요. 그런 면접관들은 제가 아, 네. 말했잖아요. 이게 이슈가 많다. 그래서 빠르고 정확하게 해결할 수 있는 개발자가 필요하다. 왜 필요하냐? 어, 서비스 장애 시 이슈를 빨리 정상화해야 돈을 이어서 벌 수 있습니다. 네. 즉, 회사의 매출을 원활하게 할 수 있다. 원활하게 창출하게 도와줄 개발자가 필요하다. 이래서 기초 CS가 중요합니다. 아, 네. 남들은 그냥 면접에서 나와서 했어요가 아니라 이런 이유를 알고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그 아, 이유에 네. 맞게끔 공부를 하겠죠. 네. 그러면 이렇게 물어볼 수 있어요. 그럼 또 그러면 이제 영민 님이 만약에 우리 뭐 저는 넥슨이니까 넥슨에 취업을 하셔서 만약에 이슈가 발생하시면 어떻게 대처하실 건가요?라고 이렇게 물어볼 수 있어요. 면접에서도 실제로. 네. 그럼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할게요. 지금 빌링 서버에서 런타임 아웃이 났어요. 어떻게 이 트러블 슈팅 하실 건가요?라고 물어볼게요, 제가. 네. 답변해 주실 수 있나요? 저 죄송한데 혹시 근데 빌링 서버라는 게 이게 제가 아, 처음 들어보는 네, 빌링 거라서요. 서버가 네. 뭐냐면 네네. 돈을 결제하는 서버입니다. 아, 네. 아, 저라면은 어, 아, 잘 모르겠네요. 네. 네. 이런 거에 대한 답변을 다 하실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아, 네. 지금 큰 회사일수록 더 기초를 물어보는 이유가 이거예요. 작은 회사면 사실은 와서 배우면서 옆에서 바로바로 알려주면서 하겠지만 큰 회사는 더 이렇게 개발자가 더 많고 관리가 안 되거든요. 인원이 많아서. 그래서 아, 네. 조금 더 완벽한 사람을 원해요. 그냥 우리 회사는 학원이 아니고 알려줄 여유가 없어요.
그 영민님 말고도 챙겨야 할 사람이 너무 많거든요. 저희 아, 팀도 네. 11명이거든요. 아, 네. 11명끼리 코드 리뷰하기 바쁘지 신입이 들어오건 말건 그분은 이제 한 6개월 동안은 뭐 당연히 뭐 위키나 이런 좀 아직 중요도가 좀 덜한 업무를 먼저 시키겠죠. 그러면서 이제 감을 좀 잡으라고 시켜놓고서 이제 내야 할 일을 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내용들을 면접에서 빡세게 물어봅니다. 왜냐하면 와서는 물어볼 여유가 없기 때문입니다. 아, 네. 혹시 여기까지 궁금한 점 있으신가요? 어, 근데 이게 제가, 특히 한화 면접에서는, 네, 이게 거의 직무 면접은 진짜 안 물어보고, 이게 거의 인성 위주로만 물어봤거든요. 근데 이게 혹시, 네, 어떤 의미인지 좀, 혹시 아시는지, 이게. 음. 네, 우선 저는 네, 하나를 떠나서 원하시는 회사가 네. 여기라고 하셨잖아요. 아, 네네. 그럼 여기에 맞게끔 공부를 하셔야죠. 여기서는 인성을 안 물어볼 거예요. 물어보긴 하겠죠. 근데 비중이 한 9대1 될 거예요. 아, 네. 서비스 대기업을 가시는 게 맞죠. 혹시 왜 서비스 대기업을 가야 되는지 아시나요? 음, 저 이유는 사실, 그쵸. 네, 아, 제가 알려드릴게요. 네네. 여기는 대기업 같은 경우에는 어, 유- 서비스가 유저한테 하는 게 아니라 납품하는 거예요. 회사 대 회사로 일을 하는 거고 이 네. 네이버나 카카오는 바로 유저 단 엔드포인트가 바로 유저예요. 그래서 네. 실시간으로 유저와 소통하는 곳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 네. 그래서 뭐 이 기능 추가해 주세요, 이 기능 바꿔주세요, 이 기능 마음에 안 들어요라고 실시간으로 오기 때문에 CS가 좀 더 강력하게 오죠. 아, 네. 대기업 같은 경우에는 회사 대 회사기 때문에 그냥 계약 기간 안에 이거 완료했어 안 했어가 중요한 거지 그 퀄리티나 그냥 딱 그 계약에 적혀진 것만 중요해요. 유저가 뭐고 아, 필요 없고 그냥 그 납품을 한 그 기한 안에 하기만 하면 된다. 그래서 퀄리티가 상대적으로 좀 떨어집니다. 퀄리티가 상대적으로 덜 중요. 아, 네. 그러다 보니까 뭐 이 회사가 꼭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개발이 주가 아닌 거죠, 여기는. 그냥 개발은 그 부속품이고 어 SI 같은 경우에는 뭐 제일 유명한 회사는 삼성 SDS나 그 LG CNS 네, 이 정도 될 아, 것 네. 같은데 네네. 그러니까 그 주 제조업에 기반한 수단일 뿐이고 여기는 그 IT 어플리케이션 자체가 바로 돈을 직결되는 곳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더 아, 고급스러운 개발자가 필요하고 이 네. 회사에 가야만 내 동료가 뛰어납니다. 그래서 아, 가야 네. 됩니다. 다른 이유가 아니라. 아, 네네. 네. 네, 우선 간략하게 어떤 부분이 필요하고 떤 부분을 준비해야 될지 말씀드렸는데 네. 궁금한 점 없으시면 좀 이어서 계속 피드백 드려도 될까요? 아, 네. 주세요. 네. 보니까 자바를 쓰셨어요. 네. 자바는 왜 쓰셨나요? 자바 언어로 이 AI 프로젝트를 하신 이유는? 일단 웹사이트 제작에 가장 적합한 언어는 물론 이제 최근에 파이썬 디장고와 같은 것도 있지만 그래도 어, 자바가 아직까지는 좀 많이 쓰이고 좀 네, 널리 알려져 있어서 좀 자바를 택했습니다. 네. 자바가 왜 웹에 적합한가요? 자바라는 언어 특성상 이제 객체 지향 언어이고 네, 그 객체 지향 특성을 이용해서 어, 앞서 말씀드렸던 이제 인터페이스에서 상속을 받아서 이제 저희가 따로 코드를 수정하는 작업도 할 수 있고 음, 아무래도 그런 부분이 좀 많이 좋았습니다. 이제 아무래도 C 언어 같은 경우는 사실 그런 어, 음, 객체 지향적인 특성보다는 좀 절차 지향적인 특성으로 인해서 약간 그런 상속 받는 것도 없고 그래서 네, 아무래도 작성이 좀 불편하다고 음, 생각합니다. 네. 그럼 프레임워크는 왜 쓰셨나요? 어, 스프링 네, 스프링, 프레임워크를 네, 네네. 스프링 프레임워크를 사용하면서 이제 프레임워크를 사용하기 전에는 이제 어, 라이브러리 같은 경우를 이제 자르 파일을 저희가 따로 다운 받아서 이제 그 프로젝트 안에 넣었어야 했는데 이제 만약에 프레임워크를 사용했을 때에는 폼.xml에서 이제 간단히 빈 태그를 통해서 네, 좀 관리할 수 있었기에 그런 부분이
편리해서 좀 프레임워크를 사용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그 DB는 MySQL 쓰셨는데 네. 왜 MySQL인가요? 어, 이게 처음에는 AWS를 사용을 하려 했는데 이게 좀 쓰다 보니까 과금이 좀 많이 발생을 해서 MySQL을 사용했습니다. 혹시 그러면 NoSQL과 RDB 차이에 대해서 아시나요? 그 NoSQL은 RDB는 이제 테이블들이 각각 특성을 가지고 있고 그 테이블의 데이터를 삽입하기 위해서는 어, 그 속성에 맞게 저장을 해야 하는 반면에 NoSQL은 따로 어, 테이블이 존재하지 않는 까지만 알고 있습니다. 음, 테이블이 존재는 하는데 여기 말씀해주신 속성은 관계를 맺냐 안 맺냐 차이거든요. 여기서 R이 릴레이션십이고 네. 얘가 not only SQL이라고 해서 네. SQL뿐만 아니라 이제 테이블 명칭이 테이블만 아니지 그 레코드라고 해서 실제 키밸류 형태로 저장돼요. NoSQL은. 네. 그래서 가용성이 높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가용성이 혹시 뭔지 아세요? 잘 모르겠어요. 가용성이란 그 접근성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접근성이란 게 뭐냐면 얘는 이제 NoSQL은 클러스터링이라고 해서 서버가 동시에 여러 대 쓸 수 있어요. 서버가 어, 가- 데이터의 중복을 체크하지 않기 때문에 네. 정확히 말하면 덜 체크하기 때문에 서버를 여러 대 띄우면 자, 이 서버를 여러 대 띄운다는 게 사실은 우리가 네이버를 이렇게 들어가잖아요. 이 네이버도 서버가 여러 대인 거 혹시 아셨나요? 잘 모르고 있었어요. 잠시만요. 네. 도메인을 딱 이렇게 쓰면 ls 룩업으로 네. 아이고 ns루 네. 이 서버 지금 두 대라고 나와 있는데 자, 이 네. IP를 입력하시면 네이버가 나와요. 네. 그러니까 네이버가 지금 한 대만 있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제가 알기로는 8대가 넘거든요. 근데 지금 가용 가능한 지금 제 IP에서 찾을 수 있는 IP는 지금 이 두 대인데 이렇듯 가용성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만약에 이 23130200107이라는 서버가 바쁘면 얘밖에 네. 지금 안 뜨겠죠. 그러니까 아, 서버가 여러 대 있을수록 가용성이 높아지는 거예요. 유저는 가용할 수 있는 그러니까 서버가 응답할 수 있는 서버가 많다는 게 가용한다는 말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처리할 게 놀고 있는 애가 많으니까 응대를 할 수 있겠죠. 네. 응대율이 높아진다. 그러니까 이 노에스크일 음, 같은 경우에는 서버가 여러 대이기 때문에 가용성이 높아졌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네. 이해가 되시죠? 네, 네. 네. 이런 걸 왜 물어보냐면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 회사들은 신입한테 물어보는 게 이게 다예요. 이거를 지금 영민님이 하신 프로젝트에서 이걸 생각하고 개발했냐? 아니면 그냥 예제 코드 따라 쳐가지고 동작하기만 하는 걸 한 거냐? 이걸 검증하려고 들 거예요. 왜냐면 네. 돈을 많이 버는 회사고 이슈를 빠르게 해결해야 되는데 영민님이 이슈를 빠르게 해결할 수 있을지 없을지를 판단하기 위해서 이런 걸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혹시 그러면 네. 제가 지금까지 대답했던 게 혹시 좀 네. 적절한 대답들인가요? 아니면 좀 부족하다고 어, 생각하시나요? 제가 중간에 말을 안 끊고 계속 가만히 있었던 거는 적절해서 말씀드린 거고 아마 네. 좀 부족한 부분들은 제가 계속 가로채가지고 계속 수정을 해드렸을 거예요. 네네. 네네. 계속 그렇게 남은 시간 동안 계속 할 겁니다. 네네. 네. 네, 여기까지 그래서 API랑 스프링 프레임워크랑 DB까지를 어떻게 왜 썼는지에 대해서는 제가 보기에는 그래도 생각을 좀 하고 개발하신 것 같은데요? 네. 네, 그래도 좀, 나름 좀, 네, 네, 좀, 개발할 때는 좀 어려움도 많이 네, 겪었고, 그래서 좀 네, 솔직하게 좀 네. 썼어요. 그리고 좀 팁을 드리면 포트폴리오를 네. 만드셔서 네. PDF로 만들어서 네. 이건 팁입니다. 팁. 원팁들을 통해서 지원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원팁이라는 사이트 네. 혹시 아시나요? 네. 이 이유는 저렇게 사이트마다 직접 회사의 그 공고문으로 찾아 들어가면
그 고등학교랑 대학교 어디 나왔는지부터 해서 거기 틀에 맞게 써야 되거든요. 아, 네, 맞아요. 그 틀에 맞게 쓰는 시간이 너무 많이 소비돼요. 아, 네. 그래서 PDF로 그냥 버튼 한 번 클릭하면 하나 공고문에 그냥 지원할 수 있거든요, 요즘에는. 이거 그래서 처음 알았네요. 네. 네, 그래서 포트폴리오 무조건 만드셔야 돼요. 요즘 필수입니다, 필수. 네, 그리고 하나 더 팁을 드리면 지금 보니까 네. 개발 블로그 같은 건 따로 있으세요, 혹시? 네, 아직 없어요. 네, 이게 요즘에는 이게 필수예요. 왜냐면 자, 네. 이 포트폴리오만으로는 포트폴리오가 되게 단면이에요. 포트폴리오만으로는 영민님의 4년 동안 개발하신 내용을 다 담을 수도 없어요, 애초에. 네. 그래서 평소, 그러니까 뭐 평일 외에도 뭐 주말이나 아니면은 그러니까 주기적으로, 그러니까 이 주기적, 그다음에 성실성도 보는 거죠. 성실성, 그다음에 작문 능력, 그다음에 네, 이런 것들 종합적으로 봅니다. 종합적으로 어필하기 위해서는 개발 블로그가 필수입니다. 네. 네, 그럼 혹시 그 개발 블로그에 제가, 그래도, 어떤 걸 써야 되냐? 네네. 네, 제가 제 개발 블로그를 보여드릴게요. 잠시만요. 저는 우선 어, 원래는 게임 개발자였고요. 네. 게임 개발자에서 이제 웹 플랫폼 백엔드 엔지니어로 이직한 케이스예요. 네. 그래서 사실 게임 개발할 때는 저도 블로그를 안 썼습니다. 그렇지만 이게 웹 쪽으로 오니까 네. 되게 커뮤니티가 활성화되어 있더라고요. 게임보다도 커뮤니티 활성화. 그리고 되게 오픈 소스, 공부할 오픈 소스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그런 네. 내용을 예전에 저는 지금 세 번째 회사긴 한데 두 번째 회사 때부터 좀 정리를 했었어요. 네. 그때는 C샵 개발자였었고, 그리고 C샵에 대한 C샵 언어랑 프레임워크, 답례 프레임워크에 네. 대한 내용들을 좀 많이 정리를 했었고, 네. 그 다음에 여기서 한 3년 정도 경력을 쌓고 자바로 이직을 했습니다. 지금 현재 자바 개발자고, 네. 자바로 지금 이렇게 영민님한테 1대1로 이렇게 일회성으로도 해주기도 하고, 어, 그리고 제가 지금 사실 멘토링을 하고 있어요. 정기적인 멘토링도 하고 있습니다. 정기적 멘토링. 그래서 아, 이러한 내용들을 어 사실 어떻게 보면 신입이나 그 주니어 단계 경력 이직하신 분들에 대한 저도 이제 경력으로 이렇게 했지만 어떤 게 필요한 건지 다 정리를 해놨거든요. 이렇게 개발 블로그에. 요거는 제가 참조하시라고 링크를 걸어 놓겠습니다. 뭐 보고 싶으면 보세요. 이 수업 끝나고 네네. 이거 드릴 겁니다. 이거 끝나고 수업.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 어떤 내용들이냐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다 기초 CS 플러스 제 토익 프로젝트 한 내용들입니다. 네. 그거 외에도 저도 코딩 테스트를 좀 공부를 하기도 했었고, 그 네. 다음에, 또 있네요. 뭐냐면, 저는 이제, 그 개발 단체 같은 거에 좀 많이 참여했었거든요. 개발 단체라고 하면은, 뭐, 멋쟁이 사자처럼, 네. 스파르타 코딩 클럽 창이라는 것도 참석했었고, 이런 거 다 들어보셨죠? 네. 네. 창 1기고, 멋쟁이 사자 3기고, 아, 그리고 그, 디프만이라는 것도 있어요. 디프만 8기입니다, 제가. 8기. 네. 이런 것들 좀 많이 했었어요. 이거는 학생 때 주로 했었던 거고, 네. 지금은, 이제 제 설명을 드린 게 아니라 제 개발 블로그를 그래서 이런 내용들도 같이 다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 개발 네. 블로그를 자랑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네네. 이런 내용들을 바탕으로 지금 네네. 영민 님도 개발 블로그를 쓰셔가지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아, 게 여기 평소 주기적 성실성, 전문 능력, 그 다음에, 개발 능력을 네. 종합적으로 어필할 수 있다. 네, 지금 제 말의 목적은 이겁니다. 이거를 지금 전달해드리기 위해서 이걸 설명한 겁니다. 네. 무조건 해야겠네요. 네, 그래서 뭐 간략하게 하나 말씀드리면 네. 자바 공부하셨다고 하셨잖아요. 네네. 자바에서 GC를 아셔야겠죠. 네. GC는 뭐 가비지 콜렉터로 메모리를 프레임워크 하위에 있는 녀석이에요. GC는 네. JVM 안에 있는 GC의 디폴트된 버전에서는 이렇게 영 제너레이션과 올드 제너레이션이 있고 영 제너레이션 안에서는 뭐 에덴과 서바이버 1번, 2번이 있어요. 어, 영 GC와 올드 GC가 어떤 차이점이냐 이렇게 보통 물어봐요. 면접에서. 네. 당연히 면접 때문에 공부한 게 아니고 실제 개발을 할 때 GC에서 오류가 날 때
왜 오류나는지 빠르게 파악하기 위해서는 이 동작 원리를 알고 있어야 돼요. 네. 그리고 GC가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되게 여러 가지 GC가 있어요. 마이너 GC, 메이저 GC, 시리얼라이즈 GC, 패럴 GC, 콘커런트 마크 스윕 GC, CMS GC, 지원 GC. 그런 식으로 이제 지원 GC의 카테고리도 다 아셔야 되고요. 네. 지금 좀 예전에 작성한 거라서 좀 퀄리티가 좀 낮은데 최근에 작성한 글로는 뭐 뭘 보여드려야 되지? 맨 위에 있는 거 보여드릴까요? 네. 제 토익 프로때 실제 레디스를 어떻게 적용하게 되었는지에 대한 내용이에요. 저는 중고거래 번개장터 같은 걸 좋아해가지고 뭐 이걸 또 따라 만들었는데 네. 배경입니다, 배경. 왜 레디스를 써게 되는지 네. 과정은 세션을 알아야 되죠, 웹은. 웹은 원래 우선 스테이트레스하고 그 스테이트레스한 거를 쿠키랑 세션으로 중간중간 상태 값들을 기억함으로써 유저 입장에서는 상태를 기억하는 어플리케이션처럼 보이는 거죠. 우리가 아, 로그인하면 다른 네네. 페이지 요청할 때도 계속 로그인 창 돼 있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네, 맞아요. 그게 가능한 이유는 세션 때문입니다. 네. 그 세션의 동작 원리는 이런 내용들이 있고, 그래서 이 세션의 정합성이 서버가 여러 대면 아까 제가 네이버 서버 여러 대인 거 보여드렸죠. 네. 걔네들은 제가 아까 여기 말씀드렸다시피 여기다가 로그인했는데 얘는 몰라요. 내가 여기 로그인한지. 근데 네. 백단에서는 이 두 서버는 사실은 하나의 레디스에다가 세션을 저장하기 때문에 내가 로그인을 얘한테 요청하건 얘한테 요청하건 얘는 세션에다가 확인하기 때문에 우리는 어떠한 네이버 서버한테 요청을 하더라도 다 로그인이 되는 것처럼 보이는 겁니다. 사실은 네. 이런 백단의 내용을 아셔야 돼요. 그래서 방식이 세 가지가 있는데 스티키 세션, 세션 클러스터링, 인메모리 DB가 있었어요. 그래서 각각의 장단점과 동작 원리들을 쭉 정리를 했고 최종적으로 저는 레디스를 쓰는 이유는 여기 장점이 있죠. 인메모리 DB는 메인 메모리에 설치된 영역이기 때문에 디스크 접근보다 빨라요. 우선. 그리고 단점도 있긴 해요. 휘발성이에요. 그래서 이런 휘발성에 대한 내용은 어떻게 보완할 거고 장점이 이러이러해서 나는 인메모리 DB 레디스를 착용시켰다. 라는 내용입니다. 이런 개발 블로그들을 좀 많이 써야 돼요. 전 이런 글이 한 20, 지금 보시면 19개 있잖아요. 네. 네, 그거 외에도 뭐 네트워크, 네, 네트워크에 대해서 혹시 이런 거 네이버 단골 질문이거든요, 네이버에서. 네이버 창에다가 URL에다가 입력했을 때 웹서버 백단에서 어떤 동작이 일어나냐. 혹시 네. 이런 면접 질문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아니요, 처음 들어봐요. 네. 네. 그러니까 이런 거죠. URL을 입력하면 실제 웹서버에서는 어떤 동작을 하길래 우리 눈앞에 이렇게 네이버의 이 프론트를 보여주냐예요. 질문 네. 자체가. 네네. 그거에 대한 답을 하면 엄청 긴데 간략하게 말씀드릴게요. 간략한 게 이거예요. 자, URL을 입력하면 웹브라우저는 URL을 해석한다. URL의 문법이 맞다면 인코딩을 해서 어, HTTP 프로토콜을 이제 하기 위해서 이제 보안 기능을 목록을 확인해요. 이 보안이라는 거는 HTTP 이 개발자 화면 보면은 네. 네트워크 탑에 잠깐만요. 새로 고침을 해야 나와서 네. 네. 뭐 아무거나 하나 보면은 헤더에 있나? 네, 시큐리티 폴리시 이런 것들을 확인해요, 실제로. 이 네. 이 문법이 어떤 의미인지는 한번 공부를 해보세요. 네. 그래서 실제 HTTPS면 아까 제가 간략하게 말씀드리긴 했지만 그냥 말씀드리겠어요. 우선은 DNS한테 요청을 해요. 우리는 IP밖에 모르기 때문에 IP를 모르기 때문에 보통 이렇게 네이버점에 하면은 우리 네이버의 IP를 모르잖아요. 이름으로만 검색을 하잖아요. 네. 그래서 도메인 서버한테 요청을 해서 IP를 얻어옵니다. 그래서 네. TCP 통신을 하기 전에 3 핸드쉐이크를 통해서 소켓을 엽니다. 소켓을 열고 아까 제가 HTTPS면 TLS 관계가 추가된다고 했었죠. OSI 네. 7계층 중에서. 네. 그리고 정적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웹서버랑 통신을 하고 동적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웹 컨테이너인 톰캣이랑 어, 소통을 하게 됩니다. 그 톰캣은 어떻게 네네. 동작하냐면 네, 서블릿 컨텍스트를 생성해서 디스패처 서블릿이 처리하게 합니다. 이 스프링에서는 디스패처 서블릿이 보통 MVC 단위로 처리를 하게 되는데 네. 컨트롤러 서비스 DAO, DTO, 네. 컨트롤러 디스패처 서블릿, 리스폰스 그리고 웹브라우저한테 다시 전달해서 웹브라우저는 크롬 엔진이 이제 렌더를 하게 됩니다. 이게 음, 정말 간단하게 말씀드린 거예요. 네. 길게 말씀드리면 아, 지금 이렇게 다 되어 있거든요. 네. 이런 백단의 내용들을 아셔야 돼요. 네. 생각보다 좀, 구체적으로 질문을 하는 거네요, 그러면. 그럼요. 네이버는. 제가 네. 왜 구체적으로 질문하는지 말씀드렸잖아요. 돈을 이슈 없이 벌어야 됩니다.
아, 네. 그만큼 대기업이잖아요. 네. 네. 어, 사실 제가 아까 간략하게 보긴 했는데 이 프로젝트는 네. 어, 뭐 당연히 동작은 하겠죠. 네. 근데 뭔가 좀 정리가 돼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이 수업 끝나고 네. 포트폴리오 폼을 드릴 테니까 네. 그 폼에다가 저희 수요일 날도 수업이 있잖아요. 아, 네. 포트폴리오 폼에 전달 주신 프로젝트 세 개를 다 녹여내세요. 얘를 녹여낸다는 건 정리하기. 정리한 다음에 그다음에 인적 사항도 있어요. 제가 전달드린 폼에 네. 인적 사항에도 영민님의 인적 사항을 기입하는 거죠. 네. 기입. 네, 이 두 가지를 해서 어, 수요일 날에 다시 피드백을 뭐냐, 그 정리된 걸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 네. 네, 이게 보니까 가독성이 너무 떨어져서 사실 뭘 아, 질문할지 잘 모르겠거든요. 아, 아, 네. 네. 극장 사이트도 다 웹인 거죠, 결국에는. 아, 네. 음, 아, 네. 이거는, 지금, 띄워주신 거는, 네. 이게, 그, 자바 윈도우 빌더를 이용해서 제가 작성한 거죠. 이건 웹은 아니고, 네네네. 따로 이제 개인 프로젝트로 제가 네. GUI 음, 기반으로 하는데, 프로젝트, 네네. 네. 음, 우선 이런 스크린샷 같은 경우에는 다 GitHub URL로 그냥 빼면 되거든요. 저는 스크린샷이 필요가 없습니다. 포트폴리오에. 스크린샷이 필요가 없다. 아, 그러면은 제가 제 포트폴리오를 간략하게 보여드릴게요. 네네. 아, 잠시만요. 포트폴리오가 어딨지? 음, 잠시만요. 검색 좀 하겠습니다. 아, 네네. 뭐 추가로 궁금한 거 있으면 실시간으로 물어보세요. 생기면. 아, 네. 안 나오네요. 잠시만요. 왜 안 네. 나오지? 좀 궁금한 게 있는데, 혹시 네네네. 말해주세요. 혹시, 서비스 대기업 코딩 테스트 같은 경우는, 네. 제가 듣기로는, 어, 기본적인 이제 알고리즘, BFS, DFS랑, 그리디 알고리즘이랑 트리 뭐 이 정도로 공부하라고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근데 혹시 그게, 맞는 건가요? 근데 이게? 그거는 상황마다 다르고 시간마다 달라서 네. 어떻게 딱 정형화돼서 말씀드릴 수가 없고 네. 해커랭크나 프로그래머스 중급 정도 푸시면 됩니다. 해커랭크 미디움, 프로그래머스 중급 정도 한 세네 문제 시간 안에 풀 수 있게끔 네. 꾸준하게 푸신 걸 추천드립니다. 아, 네네. 네. 우선 저의 포트폴리오 잘 말씀드리면 제 인적 사항이고 네. 그냥 아, 자기소개는 간단하게 이런 정도 되어 있고 네네. 자기소개까지는 뭐 보실 필요 없으시고 포트폴리오가 중요해요. 이게 아, 아까 네. 지금 세 개 하신 거를 어떻게 써야 되냐면 보통 이렇게 기간을 쓰고 해당 스택, 그 프로젝트에 대한 스택, 그리고 그 아, 프로젝트의 관심사. 네. 그래서 저는 이 아이템 관리 시스템 넥슨에서 한 거거든요. 아, 네. ODB를 썼고 성능 테스트 및 검색 API를 개선했다. 그리고 운영 중 이슈 사항들을 최대한 수정해놨다. 그래서 이 구성, 사실 글만 있으면 돼요. 이 글이 네. 가장 많은 걸 포함합니다. 네. 제가 그래서 아까 물어봤어요. 인터페이스가 무엇이냐고. 아, 그런 걸 답변할 수 있으면 이런 것도 다 쓸 수 있는 거죠. 네. 그다음에 어려웠던 점, 보통 이런 거 많이 물어봐요. 어, 이런 거죠. 면접에서 아마 물어보셨을 거예요. 인공지능 레시피 하시면서 가장 어려웠던 점이 무엇인가요? 이거 들어본 적 있으시지 않으세요? 어, 들어본 적은 없는데, 네. 대답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근데 그런 거를 이제 대답을 안 해더라도 내 포트폴리오만 보더라도 다 이해가 되게끔 만드시는 거죠. 네. 네. 그리고 뭐 개선점은 뭐가 있었고, 또 다음 프로젝트 이런 식으로 세 개를 다 해보세요. 수요일까지. 네네. 네. 제가 이건 드릴 수는 없고 그래서 지금 잘 어디다가 메모를 하시던 어떻게 생각을 하시던 해서 잘 해주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네네. 네. 그래서 네, 수요일까지는
이 포트폴리오를 제가 이거 끝나고 이 수업 내용이랑 틀을 드릴 테니까 네. 해보시면 될 것 같고, 아, 네. 그리고 개발 블로그는 사실 단기간에 되는 게 아니에요. 그치만, 이건 취업을 하고 나서도 그 이력을 정리한다거나 아니면 영민님의 몸값을 높이기 위한 행위거든요. 아, 네. 그래서 취업 목적이 아니라 그냥 평상시 개발자로 일하는 내내 해주시는 게 좋으실 거예요. 아, 네. 어, 네, 제가 오늘 수업 시간에서 말씀드리신 거 거의 다 말씀드린 것 같은데 혹시 더 궁금한 점 있으신가요? 일단 그 포트폴리오 작성하고 다음 주에 또 피드백을 받아야 할 것 같아요. 아, 근데 이게 제가 수요일 날 이번 주로 말한 건데 다음 주로 하고 싶으세요? 아, 이번 주 수요일인가요? 아, 잠시만요. 원래는 이번 주 수요일로 제가 아까 그 크몽으로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아, 잠시만요. 너무 시간이 짧으시면 좀 더 미루셔도 되긴 합니다. 아, 아니요. 제가 잘못 알았네요. 아, 네. 이번 주 수요일까지 네. 그러면 네, 이번 주 수요일 그, 9시 똑같이 이틀 동안 이것만 하시면 충분히 하실 수 있을 것 같긴 합니다. 아, 네네. 그러면 네. 이번 주 수요일 날 네네. 9시에 또 피드백을 네. 받는 게 좋을 것 네. 같아요. 작성하신 거 피드백 드리고 네. 그 다음 시간에는 그리고 그 원하시는 숙제가 세 가지죠. 하나는 포트폴리오 요 세 개를 정리하시고 네. 두 번째는 개발 블로그 개설까지만 하세요. 네. 아, 네. 한 번이 이제 목표 회사 공고문 세 개 추려오기. 요거 세 가지를 수요일까지 해오시면 될 것 같아요. 아, 이번 네. 주를 오후 9시까지, 9시 15분까지. 네네. 분까지. 네, 요거 세 개 해오시면은 요거 세 개에 대한 피드백이랑 네, 하면 될 것 같습니다. 혹시 아, 더 네. 궁금한 점 있으신가요? 어, 아니요, 네. 네. 그러면 수요일까지, 네. 저렇게 세 개 다 할게요. 네, 네네. 수요일까지 해서 수요일에 뵙는 걸로 하겠습니다. 아, 네. 네, 그러면은 수요일 날 뵐게요, 영민님. 아, 네. 네,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